여러분 안녕하세요. 맹거슨의 축구 한입의 육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해볼 경기는요, 노팅엄 포레스트랑 지난 시즌의 챔피언이었죠,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인데요. 2025년 11월 22일에 펼쳐진 이 경기에서 홈에서 항상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리버풀이 노팅엄 포레스트, 현재 강등권에 있는 팀한테 0대3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확실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리버풀이 체급이 좀 높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노팅엄을 되게 압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유효 슈팅도 굉장히 많았고 좀 위협적인 공격 장면이나 찬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공격 장면들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축구가 사실 이제 90분 내내 어떤 팀이 유리하고 90분 내내 어떤 팀이 불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팅엄이 그 초반 리버풀의 30분간의 엄청난 파상 공세를 잘 막은 다음에 카운터 3방을 묵직하게 빵빵빵 때려줬습니다. 그냥 두더지 잡듯이요. 그리고 리버풀이 이 경기에서 그래서 0대3으로 지게 되면서 리버풀이 최근 9경기 3승 6패라는 아주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리그 12위까지 추락을 했고요. 현재 2025년 11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가 다 끝났는데 약 12위, 우리가 더보기 리그라고 하죠. 1위부터 10위가 이제 있고 그 다음 순위를 보려면은 더보기 칸을 눌러야 된다고 해서 더보기 리그인데, 그 더보기 리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리버풀의 챔스 페이즈가 또 끝난 시점인데요. 챔스에서도 PSV, 피터 보츠 감독의 PSV한테 4대1로 대패를 하면서 최근 10경기 3승 7패라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어떤 골들이 나왔으며 뭐가 전술적인 그런 주요 점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전술 분석입니다. 슬롯 감독이 이번에 노팅엄을 마주하면서 약간의 실험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왔어요. 항상 사용하던 4-2-3-1 포메이션이 아니고 이번에는 메갈리스터랑 커티스 존스를 메잘라처럼 사용하는 중원의 3미드를 박아놓는 형태를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 항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꼭지에 섰던 소보슬라이를, 혹은 중원에서 주로 이제 엄청난 활동량으로 박스를 타격했던 소보슬라이를 우측 풀백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로 구성된 리버풀의 우측면은 노팅엄의 왼쪽 수비수죠, 네코 윌리엄스한테 완전하게 털렸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급이 있다 보니까 볼을 잘 돌려요.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은 75대 25로 리버풀이 3배나 앞섰지만 공격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은 전반 30분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포메이션을 썼던 이제 슬롯 감독이 결국에는 노팅엄에 패배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골 장면부터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맨유랑 노팅엄이 경기한 거를 또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션다이치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트피스 하면 이 사람, 그러니까 션다이치 감독이 막 과르디올라나 무리뉴나 이런 명망이 높고 전술적인 혁명가는 아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벌써 지금 몇 번째 팀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뭐다? 션다이치 감독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고 어떤 팀을 주어졌을 때 그 팀이 가장 실리적으로 전술을 짜는 방법을 안다는 뜻입니다. 자, 션다이치 감독이 제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장면을 노팅엄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 33분에 보면은 엘리엇 앤더슨이 코너킥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의 이 코너킥 상황에서 반다이크가 헤딩을 했고요. 그 반다이크가 헤딩한 볼이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수죠, 무릴로 앞에 떨어지는데, 이때 무릴로
앞에 무릴로를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소보슬라이였어요. 제가 맨유랑 리버풀의 경기에서도 소보슬라이가 거의 돌격대장 같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박스 안에서 리버풀 수비수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살라나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원래 수비를 많이 해보는 선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뭔가 내 마크맨을 누구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좀 헤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릴로가 소브슬라이의 마크가 있었지만 굉장히 상당히 프리한 상태에서 침착하게 골문 안으로 골을 넣으면서 골을 성공시켰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락을 한 골이 9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리버풀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때의 그 위용과는 다르게 뭔가 수비진에서 나사가 하나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온 이후에 이제 바로 노팅엄 포레스트가 전반전에 그 밀리던 그거를 딱 멈추고 무릴로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석이 살아난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선제골 넣었고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맨유랑도 일단 비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이 오프사이드여서 골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고르가 골을 넣기도 하는 등 리버풀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골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골은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나왔어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40초 만에 사보나가 두 번째 골을 넣습니다. 자, 노팅엄의 풀백 사보나가 박스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팅엄의 왼쪽 백 네코 윌리엄스가 왼쪽에서 컷백을 줍니다. 그리고 사보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리버풀의 수비진의 집중력이 지금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지금 박스 안에서 보이는 리버풀 수비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사보나가 돌아 들어오는 거를 캐치를 못했다? 저는 이거는 100% 집중력 해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대0 스코어로 벌어지면서 경기는 어느 정도 이제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하죠. 자, 축구에서 2대0 뒤집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2대0에서 2대2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뒤집는 거 저 축구 정말 많이 봤지만 요런 경우는 사실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리버풀의 어떤 조직력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장면에서도 제가 살라가 마크맨을 잘 못 찾고 허둥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장면에서도 네코 윌리엄스가 살라를 앞에 두고 컷백을 할 수 있게 공을 주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살라가 뭔가 수비 쪽에서 마치 옛날에 리버풀이 진짜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고 이럴 때는 살라가 그냥 대충대충 수비를 좀 하는 신용만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리버풀도 수비진이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합의라든지 수비의 균열이 자꾸 안 맞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살라가 막 엄청나게 하드워킹을 하면서 수비 가담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제 그 실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골입니다. 자, 막타를 쳤죠. 노팅엄이 막타를 쳤습니다. 축구에서 세 번째 골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이거는 이제 게임 끝이죠, 여러분. 자, 리버풀이 무너집니다. 안필드가 무너져요. 자, 어떤 팀도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조차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꿈의 극장 안필드에서 자, 후반 78분에 허친슨 선수가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라인을 타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때립니다. 자, 하지만 리버풀의 골키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알리송이죠. 챔피언스 리그 비기어를 들고 리그도 들어봤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수문장이에요, 리버풀에. 얘보다 더 좋은 골키퍼가 저는 전 세계에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볼을 쳐냈는데 그 리바운드 된 볼이 여기서 또 공교롭게 누구 앞으로 가냐? 박스 안으로 들어오던 노팅엄의 대표 공격수 모건 깁스 화이트 쪽으로 가죠.
모건 깁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노팅엄에서 사실상 창의성을 가진 공격형 미드필더, 유일한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근데 이 모건 깁스 화이트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리버풀을 완전히 패배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립니다. 자, 리버풀의 지금 현재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상징하는 실점인데요. 두 번째 골을 먹히고 나서 저는 거의 이거는 리버풀 선수들이 약간 멘탈이 나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왜냐면 지금 모건 깁스 화이트 선수를 마킹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박스 안에 상대편 공격형 미드필더가 들어와 있는데 마크맨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수비진이 지금 완전하게 지금 약간 정신을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수비진에서 안정적인 그런 마크맨이나 이런 세부 전술이 짜여지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선수들 개개인이 어떤 그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오류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된 걸로 보였습니다. 자, 리버풀 이번 경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할 때의 점유율이 75%에 육박을 했어요. 노팅엄은 반대로 26%밖에 안 됐고요. 하지만 현대축구에서 저는 계속 느끼는 게, 옛날에 우리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감독을 하던 시절에 압도적인 점유율로 상대를 진짜 질식시켰잖아요. 볼을 못 잡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는 계속 볼을 못 잡은 채로 뒤에서 수비만 하다가 공격을 잘 못 펼쳤어요. 근데 그거를 최초로 파괴했던 사람이 또 무리뉴 감독이고, 다이렉트하고 빠른 역습 전개로 상대의 심장을 우리 여러 번 쏠 필요 없잖아요. 한 번만 제대로 쏴주면 그게 골이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축구는 점유율이 아니고 골로 하는 거라고. 근데 이런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노팅엄이 빼어난 결정력으로 3골을 터뜨립니다. 자, 노팅엄의 XG, 예상되는 골값은 1.5골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3골을 터뜨렸다는 것은 노팅엄의 션다이치 감독이 얼마나 이 한 방 한 방의 공격 전개에 많은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수들이 체화하게끔 알려줬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롯 감독이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클롭 감독의 유산들로, 그의 축구 철학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그런 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에 슬롯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로, 8천억을 써서 데려온 선수들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날 경기도 노팅엄에게 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션다이치 감독의 승리 공식은 명확합니다. 딥블록을 세우고 수비진을 세우고 탄탄하게 세우고, 자, 밀렌코비치, 무릴로, 프리미어리그 라인에서도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수비벽을 정말 잘 세우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그 빼어난 신체 조건은 곧 세트피스에서 우리 팀의 가장 강력한 창과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션다이치는 이 노팅엄이라는 팀을 맡았을 때 선수들의 그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장점,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역량, 이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지금 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딥블록을 단단하게 세우고 세트피스에서 신체적인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수비수들을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다이렉트하고 빠른 역습, 누구죠? 엘리엇 앤더슨이랑 모건 깁스 화이트로 하여금 볼을 운반시키면서 양 윙어 허친슨이나 이런 선수들로 하여금 역습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하게 볼 질질 끌지 않고 빨리빨리. 자, 그렇기 때문에 션다이치 감독의 노팅엄 축구를 저는 지금 이제 풀게임을 한 2-3경기 정도 봤는데, 이 팀이 강등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감독이 우리가 잘하는 걸 우리가 잘하는 플랜 A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물론 축구라는 게 이제 부상도 있을 수 있고 곧 있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차출이 되면은 후보 선수를 또 주전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하지만 션다이치 감독은 그런 선수 개개인이 가진 리소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팀에 맞게 쓸 수 있다,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강등은 안 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슬롯 감독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팀이 하는 축구를 하려고 해요. 강팀이 하는 축구. 볼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경기를 상대가 볼을 못 잡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홍명보식의 그 의미 없는 U자형 빌드업으로 자꾸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 이유에는 옛날에 우리 클롭사단의 어떤 공격 천병 역할을 했던 마누라 라인의 그 살라가 어느 정도 에이징 커브가 오면서 옛날 같은 폭발력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었던 리버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기나 그들만의 플레이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영입되고 많은 선수들이 나가서 어떤 전술적인 완성도가 100% 갖춰지지 않아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리그 12위인 리버풀은 리그에서 10월부터 첼시, 맨유, 브렌트포트, 맨시티, 노팅엄에 패하면서 1승 5패 중인데요. 팀 내외부적으로 어떤 지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렇게 하위권 팀이지만 프리미어리그라는 리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 간의 그 한 끗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도 사실 방심하고 그냥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팀들이 상대적으로 약팀이 골을 넣기 가장 쉬운 방법인 세트피스에서의 방어 능력이 좀 상실되었고, 리버풀에 워낙 많은 선수들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 팀의 조직력이 조금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슬롯 감독의 전술이 아직은 완전하게 선수들이 체화하지 못했다, 요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경기 리뷰 에버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